예, 안녕하세요. 2020년 동부시간 오후 6시에 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요. 공화당의 입장 변화, 그리고 래킷뱅 키저 있죠? 그거 두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코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첫 번째로 공화당이 뭐 좀 입장 변화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처음에 뭐 1200불 뭐 안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백투워크 그런 이렇게 좋은 거를 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조금 변했어요. 약간 진보적으로요. 1200불 주는 거는 이제 뭐 합의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200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뭐 전 임금 70% 맞춰주는 거를 뭐 주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입장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를 백업하다가는 공화당의 그 자기네 자리 보존도 상원과 하원에서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저희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을 밀어주기보다는 자기네들 이제 보존, 너네들을, 이 시민들, 미국 시민들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걸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도 안 되고 상원도 뺏기고 이러면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보적인 게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그런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래킷뱅 키저 하나 얘기해 볼까요? 네, 래킷뱅 키저 같은 경우 요번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특히나 그 뭐 라이솔 그거 매출이 한 70% 올랐고, 또 얘네가 중요한 게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살균 뭐 소독 사업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컨설팅 펌 하는 거죠. 살균에 대해서 이런 프로토콜도 만들고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 사업부를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건 한마디로 뭐 살균 컨설팅 혹은 뭐 위생 전문 사업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자기 제품을 판매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익숙함으로 다가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이런 프로토콜도 제공하고, 야, 이거 우리가 세균 박멸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프로토콜 따르고 이거들의 청소를 해. 근데 우리 라이솔 팔잖아. 요번 팬데믹으로 소비자가 우리들께 익숙해졌고, 이거 쓰면 99.99% 살균을 죽일 수 있어. 세균을 죽일 수 있어. 이런 걸 어필하는 거죠. 소비자가 안 그래도 익숙해져 있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직접 프로토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제품을 이제 컨설팅 팔고, 또 컨설팅도 해주면은 호텔이라든가 이런 뭐 비행기 이런 서비스 산업에선 좋겠죠. 왜냐면은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그 PB 브랜드 스프레이가 99.9% 죽이고 라이솔이 99.9999% 죽이나요? 똑같아요. 그 인그리디언츠는 어차피 다 똑같은데, 그나마 이제 소비자들에게 친근감,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라이솔, 세균 박멸. 그리고 이런 게 또 이제 브랜드 무형 자산 뭐 이런 거 액규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호텔들도 이거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힐튼 호텔에 갔어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 프로토콜에 맞춰서 살균 청소했어, 이게 좀 신뢰가 가요? 아니면 딱 라이솔 딱 그 마크 하나 딱 있고, 야, 우리는 라이솔이 제공하는 프로토콜대로 이 프로시저대로 청소를 했어, 이 방법대로 했어 하면서 라이솔 마크 딱 있어요. 클린드 바이 라이솔. 이러면 뭔가 좀 더 뭔가 세균이 0.001%더 죽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들이 많이 자기네 라이솔 팻말도 두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브랜딩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우리들 라이솔이 우리에게 관리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그 클라락스 같은 경우가 자기네도 그 서비스 사업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클리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코닥 얘기해 볼게요. 이제 코닥 같은 경우, 이번에 어저께 300%가 오르고, 요번에 뭐 100%가 200%가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닥 같은 경우 25년 그 장기로 미국 정부가 765밀리언, 뭐 7,650억 달러인가요? 그런 많은 달러를 이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떤 거에 의한 거냐면은,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예요. 국방 물건 생산 법령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얘네들 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지네릭 약 있죠. 이런 거 뭐 재료, 그 원재료라든가 이런 뭐 타이네롤에 들어가는 그런 뭐 약들을 만드는 거를 뭐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사진회사가 어떻게 제약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진 필름 뭐 인상하라는 거라든가 필름 만드는 거는 다 화학이에요. 진짜 이건 다 화학 프로세스고, 우리가 먹는 뭐 아이브프로펜 뭐 이제 뭐 있잖아, 개보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화학 프로세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트만 그 코닥 같은 경우는 조지 이스트만이 창립을 했어요. 1890년도인가. 그래서 그쯤에 설립해가지고 한 지금 120년 130년 됐어요. 라체스터 도시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만 케미컬도 있었고, 얘네들은 뭐 따로 상장을 해가지고 그런 플라스틱 가공하거나 이런 케미컬 회사로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 베이가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케이스로, 예, 뭐 물론 마스크라든가 벤틸레이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고 그 국방 물자 뭐 생산 뭐 법령 이거 해가지고 했긴 했지만, 이렇게 약, 제약, 이런 지네릭 그 일반 약 이런 걸 파는 거는 이제 처음이에요. 미국 역사상. 뭐 한마디로 그거겠죠. 중국과 인도, 특히 중국이죠. 이 중국의 그 이런 뭐 약, 제약 원료를 그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필름 공정이 진짜 이게, 예, 화학이요. 진짜 이거는 화학 베이스가 있어야지 할 수 있고, 아무 회사나 이렇게 못합니다. 어차피 뭐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난 분기 때 제약의 지읒이라든가 우리 뭐 다른 사업 신사업 알아보기서라고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이 망할 놈들. 저는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코인 뭐 그 사진사들 위해서 그 블록체인 한다고 해서 좀 거래를 했었는데, 얘네가 안 망하는 근거는 그거예요. 그 로체스터를 가보면요, 이 코닥이 가진 빌딩과 땅과 공장과 발전소가 어마어마해요. 물론 다 사용하진 않고 다 죽은 빌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필름 공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제약 공정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어차피 그 케미컬 그 프로세스 하는 데니까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2012년도 8년 전에 타산을 한번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다. 얘네가 그 이스트만이 미국 전 세계적으로 그 PET 있죠, 페트병, 요거 쉐어를 거의 뭐 1등을 하고 있어요. 그 SK 케미컬도 어느 정도 그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PET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매각을 했어요. 그 DAK라는 회사한테 매각을 했고, 예, 그리고 물병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페트병이라고 하죠. 대부분 다 PET를 만들고, 요 뚜껑은 하이덴 PE, 그 HDPE 이런 걸 만듭니다. 플라스틱 종류인데 너무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코닥 얘기 나온 김에 플라스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주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베이스가 돼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좋은 로직 트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간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코닥이 케미컬, 이 화학 베이스가 있어요. 필름, 이 사진 현상이라든가 이건 다 진짜 화학으로 하는 거거든요. 필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얘네가 1994년도에 맞을 거예요. 94년도인가 95년도에 이스트만 케미컬 회사를 분리상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케미컬, 이 화학 회사죠. 그리고 얘네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조금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는 PET, 이 지금 앞에 보이는 물병이 PET를 만드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페트병 그러잖아요. 뭐 코카콜라 페트병이라 쓰이고, 어쨌든 이렇게 분리상장을 시킨 이런 케미컬적으로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DAK라는 회사한테 이 PET 레진, 이 PET 사업부를 팔았습니다. 얘기하려는 게 포장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요즘에 판이고도 그거예요. 이 이스트만 케미컬이 DAK한테, 그 회사한테, 얘네들 원래 PET 레진 이런 PET 사업부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최종 독점 뭐 이런 거 다 뭐 검토받고 이제 서갈 받아서 이제 완전 끝났습니다, 요번 달에. 근데 이 물병 같은 거 얘기할 때 이게 그래요. 이게 PET인데 이거 만들 때 그 레진이라고 쌀을 알처럼 생기는 거를, 네, 뭐 기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성형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PET 사용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 왜냐면 지금 보면은 되게 얇잖아요. 이렇게 얇게 하면서 똑같은 양 500ml를 담으면서 PET를 조금 쓰는 거죠. 그런데 강도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뭐 갈비살, 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집어넣고 이렇게 모양을, 쉐입을 잡아가 가지고 가장 적게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500ml 물을 담는데 이런 모양, 이런 바깥에 성형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 양을 줄이고 더 얇게 만들어서 더 PET 사용량을 줄이고, 이렇게 립, 예, 이런 물결 무늬를 넣어 가지고 강도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좀 트렌드라고 보면 되고요. 최대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친환경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PET 100% 쓰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그 분자, 그 코폴리머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100% 쓰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섞어가면서 바뀌는 거.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그 물성이 바뀌어요. 이거를 30% 넣느냐 40% 넣느냐 50% 넣느냐 해가지고 이런 거 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포장 얘기 하나 더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과자 질소를 샀는데 뭐 감자칩이 따랐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저도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업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질소를 뭐 40%에서 한 50% 정도 비중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과자가 한 땀 한 땀 감자칩을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중력을 이용해서 위에 높은 곳에서 밑에 봉지에다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자가 쌀처럼 그렇게 뭐 공극이라 그러죠. 그 죽은 공간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처음에 공장에서 처음 딱 생산해 되잖아요. 거의 꽉 차요.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배달 다니고 차로 다니면서 이게 다져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은 처음에 그렇게 처음에 아마 제품 만들 때는 거의 꽉 차요. 물론 뭐 좀 과대 포장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과자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